안녕하세요, 태우그래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은 수업 관련 콘텐츠를 주로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계 시민을 위한 없는 나라 지리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책은 현직 지리교사 7인이 힘을 모아 만들어낸 따끈한 지리 교양서 신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리를 공부하고 가르칠 때 그 나라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있는 무언가가 특정 나라에 없다면 그것으로 해당 지역의 특징을 파악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없는 나라 지리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책 내용 중에 바다가 없는 나라 몽골을 살짝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는 바다가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륙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2~3시간만 이동하면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와 접하는 영토가 없고 사면이 육지로만 둘러싸인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내륙국이라 부르는데요, 네팔, 볼리비아, 그리고 몽골 등이 대표적인 내륙국입니다. 바다는 기후를 만듭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 몽골에서는 바다가 없어서 만들어진 기후가 나타납니다. 바다는 육지로 수증기를 공급해 주는데요, 그래서 바다 근처에 있는 곳은 습하고요, 바다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건조해집니다. 몽골은 바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내륙국입니다. 그래서 건조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사진 속 몽골에서는 드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무가 잘 자랄 만큼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몽골에는 정말 바다가 없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몽골에도 바다가 있었습니다. 칭기즈칸 시기의 몽골은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몽골도 한때는 바다를 보유했던 나라였습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날 몽골의 국경선 안에도 바다가 있었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에는 차간 수바르가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고생대 시기 바다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였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사진에 보이는 이 고운 실트질 퇴적층에는 바다에서 살았던 단세포 생명체와 플랑크톤의 화석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곳이 바다였음을 유추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사진 왼쪽의 남자 조금 익숙하지 않나요? 네, 바로 저입니다. 없는 나라 지리 이야기의 몽골 부분은 저의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책 곳곳에서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끄럽네요. 다시 사진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몽골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바다는 아니지만 몽골인들이 바다로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몽골과 러시아 국경 자락에 위치한 홉스글호스입니다. 거대한 바이칼 호수는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홉스글호수는 바이칼 호수가 만들어진 시기 같은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거대한 지가판이 움직이며 단층 작용이 일어나 커다란 골짜기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물이 고이며 홉스글호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이사를 하며 제 이삿짐을 날라주시는 몽골인들을 여러 만났습니다. 같이 짐을 나르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혹시 홉스글호수를 아냐고 물어보며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몽골인 친구는요, 저에게 해맑게 웃으며 나도 거기 가봤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홉스글호수는 정말 몽골인들에게 바다로 불리냐고요? 그 친구는 홉스글호수가 몽골인들에게 어머니의 바다로 불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짧은 영상에 담지 못하는 바다가 없는 나라 몽골의 나머지 이야기들은 한번 직접 읽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저자 7명 모두 현직 교사이다 보니
수행평가나 학생 참여형 수업 등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써갔습니다. 이제 3월이 코앞입니다. 아마 메신저로 새학기 신간도서를 신청하라는 쪽지가 도착할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없는 나라 지리 이야기를 선생님이 계신 학교 도서관에도 신청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까지 없는 나라 지리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해 봤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학년 파이팅입니다.